내년에 바뀌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내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뭐 주택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취득세도 그렇고 뭐 양도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을 추려서 모든 내용을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추려서 내년에 과연 어떤 정책이 바뀌는지 그래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맞이해야 되는지 혹시 또 시간이 더 되면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청약 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도 세금 부분, 특히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바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2월 19일이라는 날짜 또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좀 기억하셔서 각각 날짜에 과연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또 보유를 할 것인지 또 새로운 취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잡은 거는 분양권 1주택자의 적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주권이라는 게 있고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처럼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 그것이 이제 건물이 없어지면서 토지로 대한 그런 입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주택이다 할 때 입주권도 포함을 해서 2주택 여부를 살폈고 이 분양권은 새롭게 어떤 청약에 당첨이 돼서 가져가는 분양권은 지금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뭐 2개, 3개가 있어도 집이 한 채가 있다면 뭐 비과세 받을 수 있었고 1주택으로서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2021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다 1주택자로 적용을 한다. 즉 분양권을 하나를 취득을 하고 새로운 집을 하나 취득을 했을 때 그것은 분양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 또한 1주택자의 어떤 주택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분양권을 사실 때는 신중하게 어떤 비과세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수도권의 어떤 투기 과열지구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이제 의무기간이 2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면 지금은 사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만 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대출을 상환했을 때라든지 대출을 안 받는 사람, 그래서 전세가 들어와서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거주 의무 기간이 없었는데 내년 이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내년에 2021년 2월 19일부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의무 거주 기간이 2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서 최소한 2년 동안은 거주를 해야만이 나중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고 아니면 뭐 반납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의무 기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사실 도시정비법이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는 얘기하기 힘든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설립 이전,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됐다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뭐 사실 뭐 그런 단지는 거의 없을 건데 조합 설립이 안 됐다면 반드시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2년 동안에 그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어떤 그 자격이 주어지고 아니면 다 현금 청산 대상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2년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물론 뭐 계속해서 2년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좀 나눠서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나중에 모든 것이 입주권이 발표될 때 관리 처분돼서 이제 또 동호수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2년 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다면 이 규정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의 날짜는 6월 1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6월 1일이라는 날짜는 상당히 신중하게 면밀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날짜인데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의 모든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6월 2일 전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그 이후에 가지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에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6월 2일이라는 날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날짜인데 그 날짜가 지나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1주택자 같은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를 더 갖고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40%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년부터는 6에서 42%의 어떤 세금을 기간별로 이제 내게 돼 있는데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1년 이내에 팔 때는 무조건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어 30%나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1년이 안 됐다면 또는 1년이 살짝 넘었다면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년 지나고 2년부터는 6에서 42에 어떤 과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년 이내까지 이제 60%로 적용을 합니다. 즉 2년 이내에 팔면 70% 또는 60%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어떤 과세를 중과를 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그 또한 10%씩 더 가산을 해서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과세하는. 그래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30% 가산을 하면 75%, 거기에 다른 지방세까지 붙으면 거의 한 83% 정도의 세금을 내는 효과. 그래서 1억이란 수익이 났을 때 8,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6월 1일 전에 처분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본 거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이기 때문에 어떤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크게 종부세가 많이 상향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 세율 또한 0.1에서 0.3으로 올랐고 어떤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6%까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종부세 대상이 되시고 어떤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처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과표가 나오면 그 옆에 80% 또는 85%, 90% 곱하게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90%였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95%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 공시가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또한 올라가는데 거기에 세율까지 상승을 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종부세 인원이 되신다면 세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 또한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어떤 처분하실 분들은 다 처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 얘기는 올해까지는 내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택이 한 4개, 5개가 되더라도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한 주택이 남았을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비과세가 돼서 처리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마지막으로 처리한 주택을 기점으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 또한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임대사업자가 2017년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리 대책 이후로 많은 정책을 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면서 최소 4년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실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4년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를 등록하셨던 분들은 갱신이 안 되고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뭐 새롭게 갱신하는 전세가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전세 매물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근데 기존에 5%를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보시면 좋고 이 외에 청약에 대해서
어떤 실업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고 소득 부분도 완화를 했고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는 요즘 로또 청약이라는 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청약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또는 종부세 여기서 얘기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종부세에 해당이 되더라도 1주택 1가구인 경우에는 오히려 종부세가 감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셔서 과연 주택을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주택을 좀 처분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신다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른다는 가정 또는 뭐 떨어진다는 가정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수준에 맞게 그리고 나의 자산에 맞게끔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도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